예, 매주 금요일 계속 선보이고 있는 코너입니다. 사사건건이 만난 사람. 오늘도 KBS 보도국의 이경호 해설위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는가? 제가 사전에 전달받았는데 이른바 성매매 집결지 또는 네. 집창촌이라는 표현도 쓰긴 쓰고요. 네. 여기에 있는 약국에 다녀오셨다고요? 서울의 집창촌 많이 사라진 것 같지만요. 예. 사실 몇 곳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그중에 한 곳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보통 미아리 텍사스라고 불리는 곳인데요. 오늘 만날 주인공은 이미선 약사분이신데 이곳에서 약국을 한 20년째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. 오늘 왜 주인공으로 선택했는지 계속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만나보시죠. 네, 찾아간 날이 어제 오전이었는데요. 약국은 소위 미아리 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의 한 집창촌 입구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. 우선 약국 소개부터 들어봤습니다. 엄청 작죠. 이제 크지 않은 약국이고,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서 보시면 알지만 주변에 병원도 없고, 그러니까 저만 혼자 딱 떨어져 있는 약국이죠. 이 약국에 주로 환자분들, 손님들은 좀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? 주로 이 지역에서 일하는 그런 성매매 여성들, 또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이모들, 주방에서 일하시는 주방 이모, 또 미용 이모, 또 여기 좀 약간의 주택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쪽 분들 그렇게 오시는 거죠. 몇 년째 약국을 여기서 운영하고 계신가요? 여기서는 제가 2004년부터니까 20년 됐네요, 이제. 그 당시에 딱히 제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. 저는 여기가 고향이에요. 본 적도 여기고, 1990 몇 년에 이제 여길 들어왔을 때 엄마 아버지가 다 여기 살아 계셨거든요. 그래서 그 옆으로 온 거예요. 아, 바로 집 앞으로 오신 거네요. 네네, 그럼 살려고. 이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이 동네에서 네, 공부하시고 이 동네에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다 마쳤어요. 그러면은 이 동네 소위 말해서 이제 성매매 집창촌, 네. 집창촌이 있을 때부터 여기 계속 그렇죠.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신 네, 거예요. 저 초등학교 2학년, 1학년, 그러니까 50년 넘었죠? 제가 올해 62이니까. 네, 남들은 이곳에 산다고 말하기도 좀 꺼릴 수 있는 곳이긴 한데요. 이미선 약사에게는 사실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인생입니다. 그래서 이곳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. 저 끝에 있지, 이모들 있는데. 네. 저기서 쭉 골목이 두 개가 있어요. 이쪽으로 좌측으로 두 개, 오른쪽으로 쭉 두 개가 있어서 기름역까지 가는 거야. 예, 다 집장촌이에요. 그때 비해서 규모가 줄어들거나 그랬어요. 줄었죠. 예, 많이 줄었지. 근데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아, 나처럼 우리 집 여기. 저는 약국 여기. 거의.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도 다 이쪽 집창촌과 네. 관련이 돼 있는. 네, 그렇죠. 여기에 월세방이 많은데 여기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살아요. 왜냐 가까워야 되니까. 멀면 차비가 들잖아. 네, 이곳이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가장 번성을 했었는데요. 그때는 성매매 업소가 한 400여 곳 정도 있었는데요. 당시 약국을 차릴 때 바로 약국 앞이 또 성매매 업소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곳도 이제 많이 주변이 재개발되고요. 아파트 올라서면서 주민들이 또 철거 요구 많이 하고요. 또 단속도 좀 심해지면서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여전히 한 4, 50곳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. 예. 물론 저곳이 본인이 이제 태어난 고향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네. 저 인근 다른 곳에 가서 약국을 차렸을 수도 있는데 저곳에 차렸다는 것은 어떤 계기나 남다른 어떤 심리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.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인천에서 약국을 시작했는데 좀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예. 고향으로 돌아왔고 또 그 앞에 이제 조그만 공간이 나서 거기서 약국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. 부모님도 계셔서 같이 모셔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. 근데 처음에는 약국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그 집 앞에서 좀 약국 좀 하자. 거기가 이제 성매매 업소 주변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하지만 약국 개업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큰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2005년도였는데 당시 미아리 텍사스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. 기억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때의 경험이 그다음 본인의 이 약국을 운영하는 본인의 삶을 좀 달라지게 했다고 하는데요. 그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사실 정말 네. 너무 슬펐거든요. 왜냐 우리 문을 열면 여기 차가 있지만 저쪽에서 문을 열면 애들이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으면 나랑 눈이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다 죽은 거예요.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
몸이 요만해져서 오는 거예요. 나오는 게 이 흰 천을 덮어댔어요. 물어봤어요. 소방관한테 왜 저렇게 했대. 쪼그려서 죽는다고. 호흡이 안 되니까. 다 이러고 죽는데요. 그러니까 애들이 키 큰 애들이 일반적인 애들이 몸이 다 요만해져서 오는 거야. 어우 그게 얼마나 슬퍼요. 내가 그거를 보고 한 3일을 잠을 못 잤어요. 그 이후 성매매 여성들 개개인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도 열심히 살았다. 그리고 엄마도 챙겼고, 애도 챙기고, 아이 아빠는 아이를 버리라고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했지만 고아원에 갖다 주지 못하고 애를 데리고 여기 들어와서 애랑 같이 사는 친구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실상을 알려서 어떤 뭐 동정이나 지지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. 이렇게 사는 삶도 있다. 삶들은 각각의 삶들은 다 각각이 귀하다. 누가 감히 인간이 타인의 삶에 대해서 아니다. 저 삶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, 저 약사분께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네. 있다고 들었는데, 예, 어떤 내용입니까? 약사이니만큼 뭐 약국 찾아오는 분들한테 이제 건강 상담 같은 거 당연히 해주시고 있고요. 예. 또 여성들이 또 무엇이 필요한지 본인이 먼저 뭘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지는 절대 않으신다고 하고요. 도움이 요청이 오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이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는데 본인 별명이 좀 여기저기 아는 것들 많고 참견을 많이 해서 오지랖퍼라고 오지랖 넓다고 해서 예. 하신다는데 그렇게 좀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렵게 대하던 성매매 여성들도 차츰 친숙하게 됐고요. 지금은 그래서 본인이 그 동네에서는 약사이모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. 그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. 그 친구들이 이 험한 일을 할 때는 각각의 사연이 있잖아요. 그 개인이 안고 있는 아픔을 내가 감히 뭐라고 거기를 이렇게 단죄를 할 수는 없죠.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. 다만 인간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 이모 나 힘들어. 이모 나 이거 그만두면 뭐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그때 얘기를 해주죠. 뭐 병원이나 많이 아픈 친구들은 이제 상담센터나 이런 거를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직업 훈련이나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경우에 그런 것도 연결시켜 주기도 하거든요. 다양하게. 그러니까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요. 거의 뭐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을 만큼 오지랖퍼라 이제 아는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다양한 제가 갖고 있는 인적 베이스를 이용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. 이제 이게 가끔 보면 병이 걸려서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친구들이 여길 떠나질 못해요. 여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. 그냥 요 근처에 이제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. 그럼 이제 알죠. 아, 얘가 암에 걸렸구나. 그래서 수술했구나. 그러면 택시 타고 가야겠구나. 밥을 잘 먹어야겠구나. 그래서 뭐 영양제를 챙겨주는 일, 또 밥값을 준다든가 차비를 준다든가 뭐 이런 일들. 그러니까 돈도 주기도 하고 약도 주기도 하고. 예, 참 소중한 곳인데 저곳이 계속 이제 운영을 잘 해 나가려면 어느 정도 좀 매출도 좀 올라야 될 그래야죠. 거고 운영의 어떤 지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위치가 저기다 보니까 다른 시민들이 이렇게 저기를 자주 이용할 것 같지 않다는 우려도 좀 생기고 뭐 그쪽이 또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예. 또 주민들도 많이 떠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돈은 사실 못 번다고 합니다. 근데 아. 본인 철학이 돈을 쫓아다니지 말자 이거라고 합니다. 다른 약사들과 달리 삶을 살자 이런 거라는데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60을 넘기셨지만 아직도 본인 집이 없다고 합니다. 왜 이런 삶을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나이가 먹어갖고 그리고 저도 되게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. 뭐 신용 불량자도 돼봤다가 당연히 뭐 아이 아빠랑도 이혼했고 신불자 되고 그 빚을 다 갚아야 됐고 뭐 여러 가지.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그런 인생 풍파를 겪으면서 그 상대방 이 안고 있을 그 아픔의 깊이를 내가 조금이나마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랬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아 배고프지 이걸로 밥이나 먹어 하고 10만 원의 밥값을 준다든가 저는 그 제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물론 집도 한 칸 없고
뭐 모아놓은 돈도 없지만 뭐 다행히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연금은 나와요. 뭐 보험사 연금 들어오는 게 있고 또 국민연금도 내년부터 나오고 네.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연금만 받고도 사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예요. 제가 사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사치랑은 거리가 멀어요.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학생운동하면서 이렇게 좀 체화돼 버린 게 뭐냐면 부르주아지 삶에 대한 본능적 거부예요. 부유한 삶에 대한 거부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뭐 무슨 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고 뭐 차가 수입차가 있고 이런 것들. 네, 인터뷰 1시간 반 정도 촬영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손님이 사실 한 명도 없었습니다. 아, 예. 어떨 때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. 그래도 20년째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예. 근데 저 지역도 뭐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? 예, 그건 뭡니까? 재개발되면은 당연히 이제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. 약국 자리도 헐릴 수밖에 없고요. 다른 게 들어올 테니까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약국을 계속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면 예. 어떤 일 하고 싶으시냐 이 얘기를 좀 물어봤는데 좀 특별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. 예. 들어봤습니다. 제 소망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지금 한 100명 좀 넘을 거예요. 네. 100에서 한 130, 40 정도? 그러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, 그러니까 직업훈련 이런 것도 하지만 인간이 왜 사는가?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? 예전에 그 서울역 노숙자들한테 구세군에서 이런 그 인문학 아카데미를 한 적이 있어요.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해서 왜냐하면 얘네들이 성매매 여성으로 살았던 얘네들의 그 어떤 과거와 흔적들은 얘네들을 평생 따라가요.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엄마도 병원비를 내줬고 동생 대학도 보냈는데 그 질타를 다 이 아이들이 받는 건 잘못된 거죠. 그러니까 이 삶도 저 삶도 다 귀하고 소중하다.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철학관이 생기려면 공부를 좀 저는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아카데미 형태로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. 근데 제가 뭐 돈은 없으니까 누군가 한다면 나의 지혜와 나의 뭐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을 모조리 내어줄 수는 있겠죠. 돈 많은 사람을 만나셔야 되겠어요. 아,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후원자를. 아, 그렇죠.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. 약사님은 돈이 없으시니까. 아, 저는 그지입니다. 네. 네, 인터뷰 끝나면서 방송에 나가면 꼭 한마디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. 무슨 말씀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작아도 좋으니까 본인이 안 쓰는 물건이라든지 꼭 필요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후원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예. 그 인터넷에서 성북구 건강한 약국 치시면 연락이 나오니까 후원하실 분들 연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오늘도 잘 봤습니다.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오늘 사사건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